안녕하세요. 오늘은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미래 가격을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미래 가격을 예측하는 방법으로는 선형 회귀 방식을 사용하였고 사이킷런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구현해 보았습니다. 우선 선형 회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저도 이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의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영상을 찾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선형 회귀는 이제 찾아보시면 위키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종속 변수 y와 한 개 이상의 독립 변수 x와의 선형 관계를 모델링하는 회귀 분석 기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간단하게 보시면 이 그림으로 딱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이 이런 선형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x값이 1.5 정도 들어왔을 때 여기 요 정도에 위치하는 4.5 정도에 위치하는 값이 보일 거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이제 선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에서 요 파란색 라인, 요런 선형 1차 방정식을 찾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떤 값이 들어왔을 때 그 값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쯤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추측을 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값은 요 선형으로 회귀된다, 돌아오게 된다 라는 뜻으로 선형 회귀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선형 회귀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어떤 지점에서 이게 지금 녹색으로 생각했을 때 이 지점에서 다음으로 어떻게 갈지 좀 판단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지난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상향하고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얼마나 상승하고 있는지 기울기를 알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복잡하게 알고 싶다기보다 이 추세를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지금 상승하고 있다, 어느 정도의 그 기울기로 상승하고 있다, 아니면 어느 정도의 기울기로 하락하고 있다, 아니면 이제 뭐 횡보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은 건데, 그걸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긴 하겠죠. 뭐 여기랑 이 점이랑 기울기를 찾으면 될 텐데, 그렇게 될 때 이제 이 선이 계속 변하잖아요. 곡선으로 지나기 때문에 어느 지점을 하냐에 따라서 그 기울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여기랑 여기랑 하면 이렇게 되겠죠. 반대로 여기랑 여기랑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두 점을 이어가지고 기울기를 계산하는 것보다 일정 기간, 내가 알고 싶은 지점부터의 일정 기간 동안의 데이터를 가지고 선형 회귀를 해보면 요 구간을 지나는 선형 방정식 모델을 찾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선형 회귀를 사용해서 추세를 확인하는 방법을 직접 구현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 짧은 지식으로 이 선형 회귀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선형 회귀를 뭐 제가 직접 구현하는 것보다 파이썬에는 굉장히 다양하고 강력한 라이브러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파이썬으로 선형 회귀 모델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방법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 요 사이킷런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사이킷런은 머신러닝, 파이썬으로 작성된 이제 머신러닝 라이브러리고요.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 분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회귀 관련 작업도 할 수 있고, 클러스터링 구분할 수도 있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건 회귀죠. 예제를 확인해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내용이 있어요. 저희가 여기서 하는 거는 이 많은 것들 중에서 여기 있습니다. Generalized Linear Model.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Linear Regression.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형회귀는 이런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을 때 이런 선형 관계를 이룬 모델 중에 가장 잘 맞는 요 파란색 라인, 요 선을 찾는 과정입니다. 요 선을 찾아가지고 실제로 데이터가 없는 부분, 요런 데에서 여기는 어디에 위치할까? 여기는 그러면 이 지점에서는 데이터가 어디쯤에 위치할까? 아마 이 근처에, 이 파란색 라인 근처에 위치할 것이다 라고 추론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선형회귀고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건 이 파란색 라인에 대한 1차 방정식을 찾는 것입니다. 1차 방정식은 선형 방정식이라고 불리고, 이제 그래프상에서 이렇게 선으로 그려지는 표현되는 방정식이고, y는 mx 플러스 n, 여기서 m은 기울기고 y 절편은 n입니다. 기울기는 얼마나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고, 절편은 여기를 뜻합니다. 여기
y축하고 만나는 곳이 y절편입니다. x가 0일 때 y값, x가 0일 때 y값이니까 여기가 y절편이죠. 저희가 찾으려고 하는 요 선형 1차 방정식을 찾는다는 것은 결국은 이 1차 방정식의 기울기랑 y절편을 찾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코에피션트가 있는데 이게 이제 기울기를 뜻하는 거거든요. 기울기가 938.23786 하네요. 여기 기울기가. 이렇게 기울기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설명대로 제가 직접 구현을 해봤습니다. 이 리니어 레그레션을 인스턴스 생성한 다음에 핏으로 이제 학습을 시키면 됩니다. x, y 넣어서 학습시키고, 이건 이제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예상하는 거예요. 결과값을 예상하는 부분. 이게 전부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실제 구현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쇼미더머니에서 사용하려면 우선 저거를 설치를 하셔야 돼요. scikit-learn을 설치하셔야 돼서, 설치를 안 하신 분은 pip 인스톨 하셔서 scikit-learn 이렇게 설치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설치를 하시고 나서는 바로 이렇게 임포트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사용했냐면 지금 일단 사용한 결과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잖아요.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이동평균선의 어떤 추세거든요. 그래서 최근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를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동평균선의 일정량의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를 측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도 요 녹색 요만큼 이동평균선의 기울기, 요 시점에서 요 뒤에 것들의 값을 가지고 기울기를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 어디로 가겠다, 지금은 하락 중이다 라는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 요 빨간색 선을 선형회귀로 구하고 애널라이즈해서 이렇게 그래프에 표시되도록, 빨갛게 표시되도록 수정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현을 했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이 장기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요 매수 시점에서 특정 기간 동안의 장기 이동평균선 값을 가지고 선형회귀 모델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모델을 가지고 애널라이저에서 이렇게 빨간색 선을 1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빨간색 선을 그리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 선을 그리는 이유는 이 시점에서 다음에 어디로 진행될지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울기가 이렇게 되고 있다면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겠죠. 반대로 선형회귀 모델이 이렇게 구해졌다고 한다면 기울기가 굉장히 좀 급격하니까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시점에서 그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선형회귀 모델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구해보았습니다. 우선 제가 수정한 코드가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수정한 코드를 가지고 같이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요 VS 코드 말고 제가 그 코드를 직접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깃허브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깃허브에 들어오셔서 코드를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직접 테스트해 보시면 돼요. 그 방법도 지금 같이 보여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코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동작하는 코드를 드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존버킴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이 URL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주의하실 게 이제 여기가 이제 브랜치인데, 브랜치를 새로 만들었어요. 리니어 리그레션 프랙티스라는 브랜치를 새로 만들었고, 이 브랜치로 오시면 요 커밋을 눌러보면 제가 이제 작성한 커밋들이 나오는데, 여기 add ml4 practice 여기에 제가 작성을 했고요. 요걸 눌러보시면 제가 이제 수정한 내용들이 나와요. 빨간색이 지워진 거고 녹색이 제가 수정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애널라이저에서는 제가 기존에 여기 스팟 그래프를 선으로 바꾸려고 요걸 지웠어요. 요걸 지우고 색깔을 G에서 R로 바꿨어요. 이렇게 하면은 애드 스팟 있잖아요. 이전 저희 영상에서 함께 했던 거, 쇼미더머니에 새로 추가된 기능, 그 기능을 이용하면 원래는 점이 찍히는 건데, 녹색 점이 찍히는 건데, 이렇게 수정하시면 이제 빨간색 선이 그려져요. 그래서 이렇게 수정했고, 여기 이제 전략에서 제가 이제 여기 보시면 우선 이제 두 개를 임포트 했어요. 프레딕트 여기 예상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0으로 바꿨어요. 여기 들어가면은 값이 추가돼가지고 좀 변경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걸 0으로 바꾸고, 여기 LR 카운트라고 해서 리니어 리그레션 할 때 사용할 그 데이터들을 몇 개로 할지 정하는 부분을 이렇게 상수로 정했습니다. 25개의 데이터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25개의 장기 이동 평균선 데이터를 가지고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구하는 방법은 모델링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거든요.
요게 다예요. 사실 정말 너무 간단하죠. 그러니까 내용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리니어 리그레션을 생성한 다음에, 오브젝트를 생성한 다음에 그냥 fit 하면 돼요. 근데 fit 할 때 이제 x 값, x랑 y를 주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y 값은 결과값이니까 이제 저희가 25개의 이동평균선, 25개의 이동평균 값을 여기다 전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건 바로 넣으면 될 것 같고, x 값은 사실 저희 그래프가 x 값이 그 시간 값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값을 여기다 바로 넣을 수가 없어요. 시간 값을 뭐 이렇게 그 숫자로 유닉스 타임 같은 걸 바꿔서 넣어도 되겠지만, 일단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냥 앰피어레를 사용해서 요 리쉐입을 했거든요. 리쉐입을 해서 마이너스 1을 하시는데, 요 리쉐입은 어떨 때 사용하냐면요, 배열의 형태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3,2로 하면 3, 두 개씩 3개가 되는 이런 형태로 다시 바꿔주거든요. 형태를 리쉐입해주는 메소드고요. 그거를 사용한 이유는 요 선형 회기가 요 x 값이 여러 개의 값을 가질 수 있거든요. 요 선형 회기에서 보면은 x가 2일 때 y 값이 되게 여러 개잖아요. 하나의 x 값에 y 값이 여러 개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y 값에 대해서 그 배열로 전달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리쉐입 해가지고 2차원 배열로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면, 여기 이제 가격 1, 2, 3이 가격이라고 치면 3개의 가격이 1, 2, 3 이렇게 있으면 리쉐입 하면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어요. 1, 2, 3을 각각의 배열로 하는 2차원 배열이 생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코드가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뒤에 것만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가 하나가 되도록 앞에 걸 쭉 늘려주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주는 2차원 배열을 만들어서 넣어주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 x 값에 복수개의 y 값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의 어떤 선형회귀 모델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2차원 배열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희는 이제 x에 대응하는 y 값은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런 형태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리쉐입 메소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x랑 y에 대해서 fit 하면 이제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fit을 한번 호출해 준 것만으로도 모델이 생성되는 거예요. 끝이에요, 이게 다. 이렇게 하면 이제 바로 이제 코이피션트, 여기 기울기죠. 기울기랑 절편, y절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코어라는 것도 구할 수 있는데, 스코어는 얼마나 그게 이제 잘 맞냐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선형 회귀를 구했잖아요. 선형 회귀 모델을 구했는데, 만약에 요 점의 값은 굉장히 잘 맞잖아요. 파란색 라인 위 바로 위에 있으니까 요거 스코어가 높은 거죠. 근데 반대로 요 값이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스코어가 낮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어떤 값들을 넣어가지고 여기에 얼마나 잘 맞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학습한 데이터를 그대로 넣었어요. 여기 이 값을 그대로 넣었죠. 그 얘기는 제가 이제 여기서 보시면 여기 녹색 선 있잖아요. 이 녹색 선이 이제 장기 이동 평균선인데, 이 녹색 선에 이 값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25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 시점부터 이제 이전에 25개 값을 가지고 학습을 시켰잖아요. 머신러닝으로 얻어낸 그 선형 회귀 모델이 이 빨간색 라인인 거죠. 이렇게 구했어요. 근데 이 실제 값이 빨간색 라인이라고 정확하게 일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 실제 값을 넣어가지고 스코어를 본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은 많이 일치하잖아요. 생각보다 거의 일치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낮겠죠. 녹색 부분이 안 보이는 부분, 이런 스코어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이 전체를 넣어가지고 학습시켰던 요 데이터를 그대로 넣어가지고 얼마나 이 선이랑 잘 맞는지에 대한 값이 저 스코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스코어가 되게 이제 높을 것이고, 만약에 이런 데서 구했다고 하면 이렇게 꼬부러져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구하면은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스코어가 좀 낮겠죠, 여기보다는. 왜냐하면 떨어져 있는 곳이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선형 회귀 모델을 구하는 부분을 제가 이제 get linear regression 모델이라고 메소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산 부분에서 요걸 찍었잖아요. 이제 스팟을 찍긴 했는데 바로 스팟을 찍지 않고 삭제했죠. 빨간색 줄이니까. 요 리니어 모델을 바로 구했어요. 리니어 모델을 구했는데 요 모델을 구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동평균선에 최근 25개 값을 넣어가지고 선형 회귀 모델을 구했습니다. 구한 다음에 이제 그 값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부분을 여기 이렇게 구했습니다. 25개에 대해서 25개를 포문을 돌면서 제일 이 타임 델타를 돌려가지고 제일 25개 이전의 값의 DT를 구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시작점이죠. 시작점부터 시작해가지고 타임 델타 하면 이제 그 전에 데이트 타임을 얻는 거거든요. 25분 전에 데이트 타임을 구한 다음에 그걸 넣고 그것을 그러니까 요거 x 값은 25분 전의 데이트 타임이고 y 값은 모델을 가지고 예상하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모델의 그 선형 방정식 위에 있는 값인 거죠. 근데 x는 이제 요걸 넣는 거죠. 0, 1, 2, 3, 4, 5, 6, 7, 8, 9, 10 해가지고 25까지를 넣고 여기는 말 그대로 여기는 25분 전부터 지금까지 그 데이트 타임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여기 이렇게 점점점점점점점의 데이터를 이제 애널라이즈에 전달이 되는 거죠. 여기 요 add drawing spot 요 메소드를 통해서 애널라이즈에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저희가 애널라이즈에서 수정한 부분에 의해서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빨간색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오히려 선형 회계를 구하는 부분은 굉장히 쉬웠는데 이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 부분이 좀 복잡할 수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이 x 값은 데이트 타임이다. 그래서 25개만큼 이 카운트만큼 1분씩, 왜냐면 카운트가 1분이니까 그 간격이 1분이니까 그 간격만큼 되돌려 준 거고, 거기에 맞는 이 선형회귀 값, 이 프리딕트로 구하는 이 선형회귀 값을 전달해 줘가지고 이 add drawing spot으로 전달해 줘가지고 선을 그린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이게 여기에서 한 5줄, 여기에서 5줄, 이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저희가 원했던 것처럼 이렇게 매수 지점이 됐을 때, 교차 지점이 됐을 때 이전에 25개의 장기이동 평균선 값을 가지고 이렇게 선형회귀 모델을 구하고 그 방정식을 가지고 이렇게 그래프에서 빨간색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이거 확인해 보니까 버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컴퓨터를 다시 올려놓을 건데 요 LR 카운트를 바로 썼잖아요. 여기서 LR 카운트를 바로 썼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인덱스에서 장기이동 평균선의 개수를 만큼을 뺀 것이 LR 카운트보다 큰 경우, 그러니까 장기이동 평균선이 LR 카운트보다 많은 경우죠. 그때는 그냥 LR 카운트를 쓰고, 그러니까 25보다 많으면 25를 쓰고 25보다 적으면은 그 값을 요 리그레션 카운트로 대체해 가지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코드를 한번 제가 직접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테스트해 보는 방법은 시뮬레이션을 한번 직접 돌려보면 됩니다. 시뮬레이션이 끝났고요. 이제 그래프가 그려진 걸 확인해 보면 여기 확인해 볼 수 있죠. 여기가 그려졌고 여기가 그려졌고 여기가 그려졌네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전에는 어땠구나, 지금이 횡보하는 구간이구나, 지금 하락했구나, 이전까지 하락하고 있었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죠. 더 해보고 싶으시면 다른 날짜로도 더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예, 이제 시뮬레이션 완료됐고 이제 13일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일 것도 보면은 여기 잘 됐네요. 여기도 됐고 여기도 됐고. 오늘 이렇게 확인한 부분까지 구현을 했는데요. 제가 이거를 한 이유는 이동평균선 실점 거래를 두 번째 하고 나니까 이게 하락하는 시점에는 사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승하는 시점에만 매매를 하도록 그 전략을 개선했어요. 실전 거래는 안 해봤는데 시뮬레이션 결과는 꽤 좋은 것 같아서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들은 다 여기 코드가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으셔서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다양한 방법으로 선형회계를 이용해서 전략을 개선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전략 개선에 부디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존버 킴이었습니다.